이제 대흥동? 대흥동 내가 가게 할 때 거기서 좀 대흥동이라고 말하면은 알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알리고 싶지도 않고 지금은 뭐 별로 어때? 다 그냥 또 그렇게 다 까는 거야. 흔들려. 다 까는 거지 뭐. 그러니까 대흥동에서 이제 가게 처음에 얻을 때 네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때 이제 권리금 없는 자리를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난 솔직히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권리금 있는 데는, 그러니까 바닥 권리금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겠어. 그러니까 권리금도 뭐 시설 권리금 있고 바닥 권리금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권리금은 이게 진짜 업종마다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르고 도시마다도 다르고 동네마다 다른데 그치?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지? 상권에 대한 권리금.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거기에 내가 뭐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줘야 되는 돈이잖아. 사실 그게 세입자하고 세입자 간의 거래니까 그게 주인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시설이 워낙 금액이 작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만일 뭐 부동산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런 사무실 개념은 뭔가 장부 이런 거를 또 권리금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뭐 기타 그거 말고 바닥 권리금은 사실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그런 장부나 이런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장사가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나는 바닥 권리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바닥 권리금, 예를 들어 장사가 얼마큼 되니까 내가 이만큼 뭐 돌을 닦아놨으니까 바닥 권리금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권리금이 안 내는 자리를 들어가는 게 나는 솔직히 맞다고 생각해. 옛날에 형이 그 돌면서 봤던 거 중에 그 게스트하우스로 쓰던 거 있잖아. 알고 있어. 거기가 카페가 들어왔는데, 아 지금 카페에 들어왔어. 근데 루프탑 카페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컨셉을 여러 종류로 했는데 광고도 많이 하고 괜찮은 것 같아. 원래 근데 신상 카페 생기면 한 번씩 가보잖아. 근데 형도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 여기 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찾을 데도 없고 사실 뭐 여기 고치려고 하면 얼마 들어. 근데 이제 그때 형도 욕심이 있었던 거야. 내가 그래도 한번 카페를 해놓으면 좀 그래도 조금 멋지게 해놔야지, 이런,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뭔가 형만의 그런 로망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자리도 하고 싶긴 했어. 나는 근데 만약에 그 그치, 자리 하면 그 자리도 하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매매나 그치. 뭐 생각하고 임대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뭐 나도 이제 권리금 받고 나왔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앞으로 카페를 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권리금 안 주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페를 계속 해보고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왜냐면은 지금 뭐 이거는 좀 약간 업자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고 막 이런 머신이나 뭐 이런 냉장고라든가 이런 집기들 거래를 하는 데를 알았는데 걔네들을 들고 올 때 뭐 파스쿠치 예를 들어 뭐 파스쿠치라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생겼다가 망했어 1년 만에. 근데 그 전체적으로 거의 1년 안 됐으면 새 거잖아. 진짜 새 거지. 거의 새 건데 그거를 1년 안 되는데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다 들고 왔대, 업자가. 아니 모든 거를 다 들고 오는데 200만 원 줬다고? 그러면 사실 그게 포함이네. 가져와주는 가격도 포함이네. 처리해주는 그거야. 그렇게 처리해주는 비용도 포함이네. 처리해주는 그게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 그 집기가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을 텐데 그거를 되게 싸게 들고 오니까 나는 되게 그게 좀 정주 입장에서 마음 아프겠다. 만약 내가 정주라면 아프지 진짜.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내가 장사를 망해도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 당연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되게 좀 안 좋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경우 뭐 컨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추가로 그냥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권리금,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데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은 어느 정도 나는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오히려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내가 써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받는 경우도 있잖아. 뭐 머신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문제들이 많아. 보면 중고로 내가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어쨌든 새 거가 아니라 새 거도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최근에
뭐 TV 그게 와 나는 백색 가전은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하자가 생길지 난 꿈에도 몰라. 또 건조기도 그렇고 아니 근데 하다못해 이 중고품을 사는데 하자는 진짜 영업하다가 그렇잖아. 냉장고 하나만 사실 고장나도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 하루 뭐 영업 하루 못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냉동고 같은 경우나 냉동고 얼음 기계 얼음 나오는 거 다 녹아버리면 그날은 장사 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할 말이 많지만 냉장고도 만약 한번 뭐 꺼지거나 막 작동이 안 되면 그걸 또 많게는 몇 백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 할 말 하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나는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은 주면서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나 앞으로. 그게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내가 그냥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면 집을 내가 아파트를 오래된 아파트를 사는데 여러 개의 집을 보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수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사람의 취향도 있지만 내가 그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약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완전 그냥 기본을 사서 내 마음대로 고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걸 오히려 더 돈을 더 주고 사고 싶은 사람도 있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인테리어를 못 할 수 있거든. 내 역량이 안 되거나 내 센스가 안 되면 여기 집은 인테리어 해놨는데 너무 예뻐 그리고 관리도 잘 돼 있어. 그러면 그거를 가게로 가게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형이 말한 것처럼 인테리어가 최소로 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없거나 진짜 최소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것만 건지고 뭐 예를 들어 에어컨 같은 경우나 되어 있는 시설은 일정 부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근데 나는 줘야 만약에 되잖아. 인테리어도 합당한 금액이면 그게 괜찮아. 근데 보통 이제 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싸게 들어가고 그치. 싶고 나온 사람은 최대한 많이 받고 최대한 싶고.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게 엄청나게 많이 당하거든. 내가 주변만 봐도 진짜 막 이거 그게 왜 그러냐면 것도 있고 그게 이유가 있어. 어떤 그게 심리적인 이유 같아. 이게 내가 가게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어떤 거를 내가 하다못해 물건을 사더라도 뭔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좋은 것 같아. 이런 꽂히는 게 있어. 이런 가게도 뭐지? 남들은 되게 다 비싸고 여기 별로 장사 안 될 것 같고 이거 뭐 기계 남은 것도 권리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나는 마음에 들어. 내가 왠지 여기서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영향을 작용하는 거야. 뭐지? 나 여기 뭐 다른 사람 데려오거나 안다고 해서 다 데려오면 다 비싸다고. 근데 나는 이 돈 주고서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럴 수 있거든. 난 그게 영향을 준다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권리금 형성이 만약에 예를 들어 카페로 기준을 뒀을 때 이제 하루에 뭐 예를 들어 100잔 정도를 판매하는 매장이야. 근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3,000원, 3,500원 보통 가게들이 그렇게 많이 팔잖아 밖에서. 그치. 그러니까 뭐 저가 그런 거 말고 3,000원, 3,500원 파는데 과연 권리금을 얼마를 줘야 되고 그게 뭐 당연히 상황이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나 뭐 시설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뭐 100잔이면 솔직히 많이 파는 데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뭐 또 없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권리금을 얼마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매출이 뭐 1년에 7천이야. 근데 내가 벌어가는 순수익이 3,500이야. 1년에. 그럴 수도 있고 매출이 뭐 1억인데 내가 벌어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다 빼고 나면 3천일 수도 있어. 사실 그런 걸 잘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보이는 단편적인 손님이 많다. 뭐 아니면 여기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찍힌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사람을 몇 명, 예를 들어 많이 팔면 많이 파는 만큼 사람을 더 써야 돼. 그만큼 기계도 더 쓰고 재료도 더 들어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들어. 그래서 최근에 어느 브랜드에서 문제가 됐는데 잘 되는 때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잘 되는 두세 달만, 그러니까 계절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 뭐 여름에는 삼계탕이 많이 먹으니까 그때만 뻥튀기를 해서 그걸로 1년 매출을 해가지고 그 새로 들어온 가맹점주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 매출이 안 나오지. 그래서 최근에 경고를 먹은 브랜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만일 나 입장에서도 내가 카페를 양도양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많이 받고 싶으니까 뭔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됐을 때, 이게 사업이라든지 장사하는 거 있잖아, 과장이 있잖아. 근데 내가 뭔가 잘 되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치. 근데 뭐 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사기라고 생각해. 막 일부러 포스로 뭐 친구들 카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뻥튀기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요즘에는 뭐 세금 같은 경우에도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걸 넘기려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200만 원이 뭐 몇천만 원이 이득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세금까지 더 내면서 그 200만 원 그냥 내고 몇천만 원을 더 이득을 보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카페 같은 경우도 권리금을 많이,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모르겠어. 카페는 막 사업성이 점점점 이제 너무 포화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막 다 막 쉽게 생각하고 장사가 막 다 잘 돼 보이는데 막상 이제 일을 해보면은 솔직히 또 힘들어. 힘들지. 많이 힘들지. 이제 삼겹살, 외식 소비에 삼겹살에 이제 지금 커피가 1등을 했다고 하잖아. 그만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먹어서 시장이 늘어난 만큼 카페도 너무. 최근에 우리 동네에 저가, 그냥 지방 저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2,000원인데 라지 사이즈를 줘. 그럼 되게 메리트가 있잖아. 그치. 근데 옆에 베이글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비슷한 사이즈에 원두를 3개를 고르고 1,500원씩 줘. 그러면은 커피만 하는 그 저가 브랜드보다 더 싸게 서비스로 줘버리니까 손님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러면 그 저가라고 생각했던 거기가 죽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좀 되게 힘들어. 솔직히 뭐 운영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는 점주도 분명히, 그러니까 1,500원을 팔면은 마진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서비스를 주는 거. 거의 난 서비스 같아. 뭐 베이글이라든지 샌드위치 이런 거에 끼워서 주는 느낌. 뭔가 롯데리아를 사면 코카콜라를 싸게, 뭐 예를 들어 걔가 원가가 뭐 500원이면 뭐 하나에 700원씩 받듯이 원래 팔려면 1,000원인데 약간 그런 세트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근데 사실 옆에 있는 저가형 카페는 맞아 죽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맞아 맞아주나? 그러면 그쪽도 분명히 이제 전쟁을 선포하듯이 점점점 다 가격을 주변이 다 내릴 거. 근데 어떻게 카페 전문점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라지 사이즈 2,000원보다 적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다른 데에서 분명히 나도 그걸 느껴봤지만 누가 한 명이 시장 스타트를 끊잖아. 그럼 주변 300m 안에 다 이제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테이크아웃 할인을 한다거나 뭘 해가지고 그게 물을 되게 많이 흐려놓고 나도 많이 이제 느껴보니까 그게 되게 형은 권리금 없는 데 들어가서 권리금 이만큼 띄워놓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형이 띄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카페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지. 근데 막차를 탄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첫 차를 내가 안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나 초기에 조금 주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쨌거나 내가 그 영업을 하면서 이득을 봤을 텐데 그 권리금만큼 내가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익이 중요하다. 그치.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려고 하면 순수익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막 매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카페에서 3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버는 자리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주변 그 아는 사장님한테 3천만 원, 4천만 원 매출이 아는 사장님 이제 1, 2, 3, 4 해가지고 한 100명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 근데 뭐 많으니까 아는 사장님, 오래 하니까 아는 사장님이 아는 형님, 이제 아는 사장님 기타 등등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름을 좀 거룩하기도 그렇고 브랜드를 뭐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 넘기기 전에. 근데 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가가지고 막 매출이 막 1,000만 원대 떨어지니까 사기친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사람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 거야. 당연하지. 그 운영하는 사람이 네. 못하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판 사람한테 가서 따진 거지. 안 된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어려운 게 그게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야. 봐봐. 넘기는 사람은 진짜 잘 되는 데를 좋은 마음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치. 안 되는 데를 뻥튀기 해서 넘길 수도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운영을 하는 나의 능력도 봐야 되거든. 내가 10년 카페 하는데 장사 잘 되는 데를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카페라는 특수성 빼고 내가 요식업을 해보지 못한 파스타 집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파스타 집을 내가 초심자야. 집에서 요리 몇 번 안 해봤는데 잘 되는 10년 된 파스타 집을 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 그게 될까? 그러니까 카페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냥 쓰네 이러고만 하는 게 아니라 원두까지 물어보고 원두로 홍보할 정도로 자기만의 로스팅을 할 정도로 전문화가 됐어. 뭐 삼겹살집 가면 요새는 유튜브 같은 컨텐츠로 뭐 어떤 고기가 맛있다, 뭐 부위는 어떤 게 좋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엄청 많아. 커피도 똑같아. 커피도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어설프게 알잖아. 그러니까 많이 예를 들어 바뀌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 원두는 똑같은 걸 써도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한마디 음식이라고, 이 커피도 똑같이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거는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뻥튀기를 했더라도 어쨌거나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모르겠어. 프랜차이즈면 왜냐면 정해진 시스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도 알바를 쓰고 이 사람도 알바를 쓰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도 프랜차이즈도 만약에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어떤 룰이나 어떤 서비스나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치. 뭐 본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솔직히 큰데 빼고는 도움을 솔직히 많이 안 준다고 생각해. 되게 힘들어. 프랜차이즈가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프랜차이즈는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 시스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랜차이즈는 많이 팔아야 되고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 그 당연히. 그거지. 근데 나는 프랜차이즈 보장해 주는 게 만약에 아니야, 하면은 절대로. 네임만으로도 엄청 큰 것 같아. 네임이 진짜 큰 거지. 그 다음 뭐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본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 회사를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매출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유통을 함으로써 당연히 프랜차이즈는 유통회사야. 거기에서 뭐 엄청난 뭐 레시피가 나오고 뭐 엄청난 뭐 노하우가 있고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그냥 소스 업체 컨택에서 잘 받아오고 뭐 어디 업체 컨택에 잘 받아오고.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거의 OEM 형식이야. 그냥 내가 성분만 해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성분 맞춰서 구하면 내가 패킹만 이쁘게 해서 우리 브랜드를 실어가는 거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요식업계도 그런 거 아니야? 소스 회사에 내가 OEM을 해서 거기서 맞춰서 패킹을 해서 우리가 납품을 하면 그게 우리 회사 소스고 거기서 나온 유통 마진으로 그치. 먹고 사는 거라. 일단은 뭐 오늘 권리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해보자. 더 많은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근데 뭐 이게 우리 유튜브가 언제까지 성공할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이게 재밌고 그냥 도움을 주고 싶어. 솔직히 왜냐면 고민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내 친구가 이제 미용실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 권리금을 없는 데를 들어가라. 있더라도 최소 비용이라고 하면 에어컨 정도. 진짜 너가 권리금을 지금 이제 시기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같이 장사가 안 되고 임대가 많은데 왜 그거를 내가 굳이 되어 있는 곳을 내가 손봐야 되는 곳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 그리고 중요한 건 업자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을 그러니까 신뢰하되 믿지는 말아야지. 내가 그걸 전적으로 믿으면 거기에서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엔 아까 말한 그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권리금 일정 부분 주고 들어갔어. 근데 옆에서 보는 친구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거기 가서 장사를 대신 해줄 게 아닌 이상은 거기까지인 거지. 근데 이걸 보는 사람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가 아무리 1000번 100번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나중에 느꼈을 때에 아 이 말이 맞았다라고 돌아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느낀 사람도 있고 나도 처음에 못 느꼈지만 느낀 사람도 점점 있고 느꼈어. 느낄 사람도 있고 우리 걸 보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대전, 세종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도움을 줄 수 있잖아. 그래도 아니, 그럼. 상권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에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알려주시면 너무 많으면은 좀 그렇지만 급 뭐야? 급 뭐 구독하기 좋아요 급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뭐 메일로 주소를 그러니까 메일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너무 많으면 그렇고 만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주소 정도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럼. 도움 도와주고 뭐 만나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줄 수도 있고 그 정도 우리는 그 정도 도움을 그러니까 타 지역은 솔직히 저희도 모르니까요. 저희는 이제 뭐 대전에서 오래 살았고 이러니까 서로 솔직히 뭐 신분을 좀 차차 뭐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신분이라고 뭐 우리 공인도 아니고 무슨 뭐요? 그치. 뭐 공무원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난 솔직히 아직까지 좀 무섭거든. 막 우리 막 쫓아가 막 신고하고 막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채널이 불법은 안 하지만 개나 소나로 하는 게 어때? 개나 소나.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